나는 평생 사람을 만나고 잃고 다시 얻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현대를 세우기 전 나는 그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 속에서 관계란 그저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 보니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이 내 편이 되기도 하고 가장 아픈 순간에 등을 돌리기도 한다는 것을요.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단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이 쌓여 어느 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균열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그 벽은 무너지는 법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나는 믿었던 사람과 중요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좋은 말만 했고 나에게 큰 일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내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는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떠났습니다. 그때 나는 분노보다도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쉽게 버렸을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작은 돈 문제에서도 무책임했고 마른 번지를 하지만 실행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인을 무시한 채 그저 사람 좋다는 마음으로 넘겼던 겁니다. 결과는 큰 배신이었지요.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작은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것.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총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 쌓여 신뢰가 되고 또 그 신뢰가 깨지는 것도 작은 행동이 반복될 때 일어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의 배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무시, 약속 불이행, 감사 인사의 부재 같은 반복적인 미세한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사업 현장에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큰 말보다 작은 습관을 먼저 봅니다. 그는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가? 말한 것은 실제로 행동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남을 탓하고 질투와 부정적인 말로 관계를 흐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습관들이 계속되면 결국 그는 내 인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이 수많은 위기를 뚫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과감히 멀리하고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만 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내 마음을 지탱해 주는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혹시 무심코 그런 습관으로 누군가를 잃고 있지 않은가? 관계는 거창한 이론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살리고 작은 습관 하나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오며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 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약속은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현대를 일으키기 위해 뛰어다니던 시절 새벽에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으면 아무리 눈이 오고 길이 막혀도 나는 제 시간에 도착하려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마치 농담처럼 여깁니다. 늦으면 늦는 대로, 못 지키면 못 지키는 대로. 그게 큰일이냐는 식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한 번은 큰 프로젝트에서 파트너와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는 늘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기한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나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사람이니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요. 그때 나는 결단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를 프로젝트에서 빼내고 다른 사람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뒤로 일은 놀랄 만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그만큼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 신뢰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는 것, 말한 일을 실제로 하는 것, 작은 부탁을 잊지 않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신뢰라는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가 무너지면 관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말을 가볍게 만들고 자신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나 스스로도 늘 내 말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현대 초창기 돈이 없어 자재를 외상으로 사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약속한 날 나는 돈을 들고 그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정 사장, 사실 나는 당신이 못 갚을 거라 생각했어. 그 한 번의 약속 지킴이 나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나에게 물건을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도 된다고 할 만큼 믿어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빚을 갚는 일이 아니라 신뢰라는 자본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번 변명으로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그 대답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약속 하나부터 지켜보십시오. 그 습관이 당신의 관계를 살리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를 망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덫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와 비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시기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친구가 승진을 했을 때, 이웃이 새 차를 샀을 때, 동료가 칭찬을 받았을 때 느끼는 작은 질투. 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관계 전체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나는 실제로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가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현대가 해외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무 회사나 다 해외 나가더라.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늘한 기분이 드는 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행복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내 곁에 두는 사람을 고를 때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내 작은 성취에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가? 내 행복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가? 이것은 사업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현대가 큰 성공을 거둘 때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를 갈며 나의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배신하거나 뒤에서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 그렇습니다.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점점 퍼져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웃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까? 진짜 친구는 나의 실패에만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작은 기쁨에도 큰 성취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할 때 곁을 지켜준 사람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내 성공에도 내 실패에도 똑같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내 기쁨이었고 내 슬픔은 그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인생이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질투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고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쁨에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평생 친구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는 웃지만 돌아서면 내 성공을 깎아내립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내 행복이 그 사람에게 불편함이 되는 이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질투와 비교의 습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덫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덫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내 행복에 함께 웃어주는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또 하나의 위험한 덫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말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내가 던지는 말이 결국 내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안 된다는 말만 합니다. 그건 불가능해. 괜히 해봤자 소용없어. 다 망할 거야. 이런 말은 듣는 순간 내 마음의 불씨를 꺼버립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늘 수많은 반대와 조롱을 들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무슨 배를 만드나? 너 같은 농사꾼 출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 그때 내가 그 말에 굴복했다면 현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실제로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실제로 도전 의지가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더 시도하지 않고 더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말의 무서움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해결책을 말하는가, 아니면 문제만 말하는가, 용기를 주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키우는가, 이것이 그 사람과 계속 함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늘 해봤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도전해본 사람만이 다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문 앞에 서기조차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용기에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까? 내 옆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더 작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크게 세우는가?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국제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는 늘 회장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만약 그때 내 곁엔 늘 안 된다. 그만두자 망했다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내 인생의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엔진에 모래가 들어가면 결국 멈춥니다. 내 곁에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을 직시하는 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두려움만 심는 말, 문제만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말은 씨앗이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결국 당신의 인생의 숲을 황폐하게 만들기 전에 긍정의 씨앗을 심을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안에 희망이 살아나고 용기가 솟아나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인생에서 이 기준을 늘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끝없는 도전에도 버틸 힘이 생겼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어떤 말을 심을지 결정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가 맺히고 부정의 말을 심으면 결국 포기의 열매만 거두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려면 부정적인 말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덫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책임을 피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공으로 돌리고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하는 사람. 실패의 원인을 환경 탓, 시대 탓, 운 탓으로 돌리는 사람.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피하는 습관은 그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까지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한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한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소파라 상경했을 때도 부모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공사가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늘 약속도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빌린 돈을 내일 갚겠다 해놓고도 모른 척 중요한 약속에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점점 약속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집니다. 여러분,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약속은 내 인생의 자산이다. 아무리 작은 약속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현대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어깨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나를 배신합니다. 나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겉으로는 의리 있는 척 하던 동료가 약속을 깨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나는 크게 배웠습니다. 사람을 오래 알았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끝까지 내 곁에 남는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계속해서 약속을 깨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빌려가기만 하고 갚지 않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핑계만 대는 사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마다 내 인생의 기둥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은 늘 구멍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책임 없는 사람과 나누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세운다. 책임을 지는 순간 비로소 내가 성장합니다. 그 무게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같은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두겠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훨씬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해 곁에 두는 일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나를 갉아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 인생을 지탱해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내 곁에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내 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단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바로 신뢰와 존중입니다. 신뢰는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이며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준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웃지 않고 일으켜 세워준 사람, 그가 바로 내 사람입니다. 반대로 화려한 말로만 나를 감싸다가 위기의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 그런 이는 오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막노동판에서 함께 땀을 흘리던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배운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 신뢰 덕분에 나는 더 큰 일을 도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존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졌다고 해서 선을 넘고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은 내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내 실패를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업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내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내 성취를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취에도 눈빛이 반짝이며 잘했다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늘 부정적인 말로 내 용기를 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할 수 있다는 말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은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 내 인생의 숲을 만듭니다. 그러니 내 곁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누구를 가까이 둘지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곁에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좋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어야 한다. 인생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인맥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단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나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진짜 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내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 내 실패에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 그리고 내 용기를 꺾지 않고 오히려 북돋아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내 인생의 무게를 함께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신뢰와 존중을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곁에 좋은 사람을 두어도 결국 우리는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밤낮으로 함께 일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그는 뒤돌아서서 나 대신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분노와 허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건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평소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그 구분은 위기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후로 사람의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 오랜 시간 속에서 보여주는 책임과 신의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다시 정리했지요. 많은 인연을 정리해야 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내 편을 구별할 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아픔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 냉정하게 만들고 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경험 덕분에 앞으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배신은 사람을 잃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지킬 방패를 준다. 그것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신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이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무조건 매달리지 않고 신뢰하되 내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서는 법을 익혔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가 먼저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란 외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혼자가 두렵다고 해서 무례한 사람, 질투하는 사람, 책임 없는 사람을 계속 곁에 두면 결국 내 삶이 썩어갑니다. 용기 내어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다시 숨을 쉽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되 매달리지 마라. 언제든 혼자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 힘이 있을 때, 진짜 인연이 왔을 때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약속을 번번이 깨고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버린 사람. 그렇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붙잡는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내 편을 만나는 길은 결국 나를 지키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을 걸어야만 배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돈, 명예, 권력도 중요하지만 내 곁에 누가 있는가가 내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잘못 두면 그 피해는 평생 갑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선택할 때 늘 내 마음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나를 더 용기 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두려움을 키우는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 속에서도 늘 책임감 있는 사람, 두려움보다 도전을 택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내 삶의 자산이 되었고 현대를 일구는 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남 탓만 하는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과감히 멀리했습니다. 그때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선택 덕분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곁에 두는 사람을 다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도 떠납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버텨야 사람도 따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먼저 서야 한다. 그래야 사람도 나를 세운다. 사람에게 의지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운전대는 끝까지 내가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내려놓고 질투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인연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긍정하고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그게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삶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헛된 관계에 쓸 만큼 값싼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십시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십시오. 나는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 하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곁을 정리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히 서 있는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거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 당신도 선명해지고 나쁜 사람 곁에서 당신도 흐려집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더 선명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걸어배운 진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